부동산 불패 신화 2026년에 끝납니다. 강남마저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재 0.2%에서 글로벌 표준인 1%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주택자는 최대 3%까지 맞을 수 있어요. 둘째, 서울의 모든 게 집중된 1극 체제를 개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일본의 지방 창생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다극 도시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셋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다주택자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구매력이 받쳐주지 않으니 가격은 예상보다 더 깊게 빠질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사회의 암적인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어요. 집을 투자의 수단에서 주거의 권리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못 버틸 정도의 세금을, 무주택자에게는 기다리면 살 집이 나온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이 정책의 청사진을 이해하려면 일본을 봐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도쿄로 모든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되면서 출산율 저하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었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쿄 외에 오사카, 나고야, 큐슈 같은 거대 도시권을 육성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구마모토의 TSMC 팹을 유치해서 지방 경제를 살린 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지방의 하이텍 산업과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서 서울 부동산에 쏠린 비정상적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가져올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인 칼날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현재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은 약 0.2%입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져도 보유세가 200만 원 내외에 불과해요. 하지만 정부는 이걸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공정가액 반영 비율, 현재 약 60%인데요. 이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바로 세율이 곱해지면 세금 부담은 대폭 뛰어요. 여기에 서울 중위가격인 약 14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상한을 높여 실질적인 보유 부담을 극대화할 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실효세율 0.8에서 1% 수준, 임대목적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최대 3%까지 보유세가 치솟을 수 있어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분위기예요. 그런데 매도하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현재의 높은 가격들을 받아줄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급한 매물들이 체결될 경우 시장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하락할 수 있어요. 과거 부동산 불변의 법칙이라 믿었던 강남 지역조차 이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공급 쪽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용산, 과천 등 핵심 입지를 포함한 6만 호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당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공급은 발표에서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하지만 이 대책의 진짜 목적은 시장에 기다리면 살 집이 나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작년 9.7 대책 이후 공급 불확실성으로 발생했던 패닉 바잉 랠리를 차단하고 무주택자들이 조급함에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입지를 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지하철역과 학군이 입지의 핵심이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 셔틀버스 노선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셔세권이에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하이닉스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구매력이 폭발했고 청주와 이천에 위치한 반도체 팹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 정착역이 위치한 서울 강동권이 마용성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같은 용인 수지 지역이라도 셔틀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임대차 시장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전세 시스템이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월세 비중이 75에서 80%에 육박하며 전세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전세 보증금 신탁 제도가 논의되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임차인들도 전세 자금을 묶어두기보다 월세를 내고 남은 자산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자발적 월세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유일한 사다리가 아님을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라면요, 5월 9일 전에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점검하세요. 보유세 실효세율 1에서 3% 시대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력 부족으로 하방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요, 자가 1주택 취득은 여전히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시대는 끝났어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세전 소득의 25% 이내인 경우에만 매수를 고려하세요. 정부 기준 DSR 40%는 은행 입장의 기준이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관망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5월 전후 급매물 추이를 지켜보세요. 공급 대책의 시그널과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하방 변동성이 커질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은 고수익 투자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실물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냉정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